영재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제 영재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머님들께서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 코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국영수보다 실질적으로 파워가 코딩이 세지는 않죠. 그래서 국영수만큼 이제 이슈는 되고 있는데 파워는 세지 않아서 과연 이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아이한테 공부를 시켜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 코딩 교육이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1980년도, 1990년도 지금 이제 그 세계 기업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좀 갖고 와봤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을 보면은 이제 제조업과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지금 무언가를 이제 만들어서 그 세상에 팔면은 이제 제조업 중심의 이제 회사들이 이제 크게 좀 성장을 하는 시기였는데, 이때 무언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유통하고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해서 또 이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지원하는 이제 금융업까지, 이런 이제 견고한 생태계가 지난 5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의 이제 그 직업도 모두 이제 제조업 기반에서 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2007년 이제 1월 9일이죠. 그때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에서 이제 그 스마트폰을 발표하면서 이제 이때 그 혁명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때 어머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그 4차 산업혁명, 여기서부터 출발이 됐는데요. 이제 2022년도를 보시면은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IT 기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3위 구글을 보시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로 매출의 90%를 이제 그 이끌어내고 있고요. 2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라는 걸 팔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6위 페이스북 보시면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죠. 그 이제 싸이월드가 그 전신이다. 그런데 이제 싸이월드 어떻게 됐죠? 이제 망했습니다. 도토리 팔다가 그냥 망해버렸어요. 왜냐면은 수익 모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뭐 텐센트, 뭐 이런 회사들, 이제 지금 보시면 광고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하질 않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이런 회사들, 이제 각각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선택한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기업은 이제 IT 관련된 이제 기업들로 이제 채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회사들도 IT 4차 산업혁명 키워드에 맞게 이제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하나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전 세계 7세 아이들은 지금 없는 직업을 가질 것이다. 이제 이 사이에서 이제 없는 직업을 가진다고 하는데, 앞으로 트렌드가 IT 쪽으로 바뀌면서 제조업에서 IT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4차 산업 키워드를 타고 이제 직업이 많이 바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딩을 배우긴 배우는데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입시에서는 일단 학생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특기와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 사항 안에서 이제 그 자신의 진로, 학생의 진로 플러스 그리고 이제 그 탐구 활동을 통해서 이제 실적물을 채우게 되는데, 여기서 고입에서는 과고, 영재고,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갈 때 학생부 기반 면접에 좀 활용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입에서는 어머님들께서 잘 아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가서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쪽 사진을 봐주시면 이제 소프트웨어 중점대학이라고 대부분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대학들이 이제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대학에서는 이제 7에서 15학점 정도 전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총 졸업 학점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에서 코딩과 관련된 이제 수업들을 이수해야지만이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대학생들이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예전 같으면 코딩 수업이 하나, 두 개 정도 그냥 지나치는 정도로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과목 수가 늘어나고 이제 수업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학점 배점도 좀 높아지다 보니까, 또 그리고 필수로 이수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코딩을 지금 접해보지 못한 이제 대학생 아이들이 조금 이제 문의를 좀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 지금부터 좀 준비해야지 나중에 좀 이제 아이들 좀 대학교 가서도 고통을 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대학을 졸업하면은 취업에 이제 뛰어들게 되는데 이제 제일 큰 기업이죠. 한국에서 삼성.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 코딩 테스트 이제 계속 이제 직군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KT 같은 경우도 코딩 직무 테스트 그리고 공기업에서는 이제 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이제 AI 역량 면접과 그 다음에 역량 검사 그리고 금융권에서도 이제 그 코딩 테스트, 이 AI 역량 검사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은 처음에 아이들이 고입, 대입에서 이제 그 과고, 영재고, 전국 단위 자사고, 이제 학생부 기반 면접에서 이제 코딩이 탐구 활동을 통해서 같이 활용될 수 있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이제 코딩이 같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1, 2학년 때 코딩에 관련된 수업들, 그리고 취업할 때도 코딩 테스트, 이제 코딩 관련 면접들에 이제 진행이 될 때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대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코딩을 하긴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파이썬, C 언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이썬,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래밍 진짜 기초 언어죠. 이 기초 언어를 알고 있어야지만이 뒤에서 탐구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영재원에 지원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모전에도 좀 한번 참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파이썬, C 언어 말고도 뭐 자바도 있고 C++도 있고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이에서 파이썬과 C 언어 두 가지를 잡고 간다면은 이제 여러 부분에서 탐구 활동도 해결이 되고 영재원이라는 부분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언어들 중에서 파이썬과 C 언어는 꼭 이제 초등학교 때 좀 잡고 가면은 이제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진로에서 이제 코딩으로 연결된 탐구활동 보고서 좀 이제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하나의 사례를 좀 갖고 왔습니다. 파이썬 언어를 활용해서 그 이제 코로나 확진자 모델링을 좀 했는데요. 이 모델링한 이제 결과는 수학 과목 세특에 좀 들어가게 됐고, 이제 그 자신의 컴퓨터공학과 지금 성대 소프트웨어에 가 있는데 이 학생은 이제 그 수학과 그리고 코딩을 연계해가지고 이런 이제 탐구활동 보고서를 진행함으로써 이제 비교과 실적물로서 올리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영재원, 공모전,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코딩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이제 영재원을 통해서 비교과 역량 강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 정확한 문제의 해석, 첫 단계 이제 그 영재원에서 선교육 과정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재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제 합격해서 교육과정을 진행할 때 과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과제가 주어질 때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의적인 나만의 해답 도출. 자, 여기서 코딩이라는 거는 수학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식이 틀리면은 이제 결과도 달라져요. 그런데 코딩 같은 경우는 결과는 하나 할 수 있어도 이제 중간 과정은 아이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의적인 해답 도출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논리적이고 절차적인 답변 구성이 이제 가능한데 여기서 보시면 알고리즘이라는 부분을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코딩을 진행하면서 순서대로 이제 1번부터 마지막 결론이 나오기까지 과정들을 이제 그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이제 역량이 이제 길러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영재원에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소통 능력 그리고 인성이 길러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비교과 역량이 길러지고 그리고 입시를 미리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영재원 과정에서 입시를 미리 경험한다는 부분은 이제 영재원을 입학하기 위해서 보시면 맨 처음에는 이제 과제를 좀 해결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1차적으로 합격을 하면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리고 면접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고입이나 대입에서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할 때 이제
그 진행되는 과정과 동일하다라고 봐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영재원 과정을 통해서 입시를 미리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파이썬과 C 언어 두 가지 언어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처음 파이썬으로 시작해서 파이썬 같은 경우 이제 2달 정도 문법 그리고 한 달 탐구 활동을 통해서 역량을 좀 기르고 그리고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도 2달 정도 문법 기초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는 C 언어로 관련된 탐구 활동 통해 가지고 파이썬과 C 언어 이제 역량을 좀 기른 후에 자료 구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 언어에 좀 깊이를 더한 후에 그 다음에 영재원을 준비하실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영재원 대비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영재원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재원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게요. 이제 과학과 관련된 영재원들 안에 또 정보 이제 분야가 또 있습니다. 이런 영재원이 있고 또 순수하게 또 소프트웨어만 다루는 영재원이 있는데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그리고 한양대학교 서울교대 그리고 교육청 영재원까지 소프트웨어만 순수하게 다루는 영재원을 이제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재원 위치부터 살펴볼게요. 서울시 내에 이제 여러 군데 영재원이 있는데 먼저 이제 한강 위쪽으로는 이제 덕성여대 영재원 그리고 서울여대 이제 영재원. 서울여대 영재원 같은 경우는 초등은 받지 않고 중등만 받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고학년들 받는 이유가 이제 분야가 조금 특수한 부분이 있어요. 정보보안이라는 분야. 이제 그래서 중학생들 위주로 좀 이제 꾸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고려대학교 그리고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영재원으로 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영재원 중에서는 이제 한 군데가 딱 있는데 설린인터넷고에 이제 소프트웨어 영재원이 있습니다. 설린고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들이 그 목적을 갖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설린고에 진학할 학생들은 영재원에 들어가면은 좀 이제 그 선교육 이수자 과정으로 좀 이제 그 전형을 따로 다른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목적을 갖고 지원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강 아래쪽으로는 이제 서울대학교 과학영재원 그리고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영재원 그리고 가천대 과학영재원 여기서는 과학영재원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 분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영재원으로는 서울교육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영재원과 소프트웨어 영재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예 다른 영재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이름만 같아요. 자, 이제 먼저 고려대부터 좀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 가시면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이 부분을 글로 나와 있는 부분을 좀 그림으로 좀 다시 말씀드려 보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일단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수학, 과학, 교과와 연계해서 그리고 이제 이 과정들을 이제 수학, 과학, 교과와 연계해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 교과와 연계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과정을 이제 각 주제별로 거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커리큘럼을 확인해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들어가는 커리큘럼 빛에 따른 생모델 탐구라는 부분에서는 과학과 연계되어 있죠. 과학과 연계돼서 지금 탐구 활동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과정. 또 이쪽에서는 세 번째에서는 수학적 모델링, 미래의 비만율 예측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 수학과 과학 관련해서 이제 그 과정을 진행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커리큘럼에서 일상생활에 있는 내용, 교과와 연계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제작까지 이제 그 융합 AI라는 타이틀을 좀 고려대 영재원이 달고 있지만 결국은 소프트웨어 영재원이다라고 봐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 요강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선발을 해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선발을 하는데 이제 그 학년이 조금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지원할 수 있는 학년은 현재 초등학교 이제 4학년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올해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다면은 올라가는 학년은 5학년, 6학년이 되겠죠. 한 학년 더 진급해서 이제 수업을 듣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에서는 전체 인원 60%, 2차에서는 40%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이제 그 12주 먼저 교육 진행을 합니다. 4월부터 6월까지 12주 교육 진행을 하고 7월 초에 면접 대상자가 발표가 되면은
그 후에 이제 관찰 수업과 면접을 동시에 학교로 불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최종적으로 합격자가 발표되게 되고, 그럼 1차 과정은 끝나게 됩니다. 1차 과정에 선발된 학생들도 이제 2차 수업에는 이제 필수로 참여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공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2차에서는 시기만 다르고 진행 방식은 비슷합니다. 이제 12주 교육 진행을 하는데 8월부터 이제 10월까지, 그리고 면접 대상자 발표 후에 11월 달에 이제 전체적으로 일정이 마무리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한양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 홈페이지에서 좀 발췌해 왔는데요. 한양대는 전체적으로 그 공대 스타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빡빡한 공대 스타일을 이제 유지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컴퓨터 공학과에서 그 대학생들이 배우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은 뭐 논리적 추론, 패턴 분할, 추상화 이런 부분은 이제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객체 지향 언어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좀 알고리즘이라든지 자료 구조에 대한 내용을 배움으로써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는데 좀 깊이를 더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 통신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DB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수학하고 과학하고 연계를 해가면서 교과 연계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컴퓨터공학과에서 배우는 커리큘럼을 아이들 수준에서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올해 입시가 잠깐 멈췄습니다. 요번에 소프트웨어 영재원 지원하려고 알아보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서울교대, 이제 한양대 두 군데를 놓고 많이 알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1년 쉬어간다라고 공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서 탐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이제 그 선발을 했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입시 방식이 바뀔지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제 한양대가 2019년도 이제까지는 그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탐구활동 보고서로 방식으로 바꾸면서 선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조금 이야기가 좀 나오곤 있지만 이제 확실하진 않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양대 자기소개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틀은 바뀐 적이 없어서 바꿔와 봤어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항목마다 500자씩 적을 수 있는 칸이 있는데요. 여기서 1번 항목에는 이제 동기에 대해서 전공적합성을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강점, 약점, 자기 객관화를 얼마나 해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컴퓨터 과학과 관련된 경험, 그리고 나서 흥미 갖고 있는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기주도 학습과 과제 직청력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일, 해결해보고 싶은 일, 이 부분은 이제 아이들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발전 가능성과 전공적 합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영재원과 한양대 소프트웨어 영재원과 얼마나 어울리는 인재인지 좀 확인하기 위한 문항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으셨던 이번에 서울교대 영재원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교육 목표가 창의, 인성을 가진 인재 양성, 그리고 핵심 역량 가진 인재 양성. 여기서 핵심 역량은 소프트웨어 역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융합사고 능력을 가진 인재 양성. 이 부분에서는 수학과 과학에 대한 교과를 얼마나 잘 코딩과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려를 고려한 인재 양성. 이제 4가지 교육 목표를 갖고 이제 그 영재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모집 요강부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대상은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지원할 수 있죠.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그래서 각 학년별로 20명씩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양대와 이제 고려대와 조금 차이점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지금 80명 정도를 선발을 하는데, 그 80명을 학년의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어서 고학년들이 항상 많이 붙어왔어요. 그런데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학년마다 좀 제한을 두게 되니까 조금 저학년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저학년이면 이제 그 20명씩 이제 그 정해진 선 안에서 좀 기회를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려대랑 비교했을 때는 고려대는 지금 학년이 정해져 있어서 그 해당 학년이 지나가 버리면은 지원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서울교대는 이제 모든 학년에 20명씩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서 접수 시기는 9월 초에서 이제 중순에 이제 공지가 된 대로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접수는 홈페이지에서 이제 쉽게 이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이 많으셨던 이제 1차 전형 성교육 과정에서
이제 먼저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과제가 어떤 과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뒤에서 말씀을 자세히 드릴 거고요. 그리고 1차에서 선과제로 합격자 선발한 후에 그 다음에 합격한 학생들은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 이제 학교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2차 전형의 이제 면접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1월 이제 후반에 최종 합격을 통보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번 성교육 과제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 그리고 이제 한 10일 정도 됐죠, 끝난 지. 이제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진행한 과제 그대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1주차에는 거북이 그리기라는 걸로 이제 거북이를 그리는데 그 파이썬 언어를 활용해가지고 거북이가 지나간 자리에 어떤 이제 원하는 모양이 남게 만드는 과제가 나왔었어요. 자, 여기서는 파이썬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지금 파이썬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2주차에는 탐색 알고리즘이 나왔습니다. 자료구조에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자료구조라고 하면 대학교 기준으로 따지면 기본적인 언어를 다 이수한 다음에 2학년 때 가서야 자료구조에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래프 자료구조가 나왔는데 이제 DFS, BFS, 깊이 우선 그리고 나서 넓이 우선 탐색에 대해서 이제 이번 과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3주차에서는 이제 길찾기 알고리즘, 미료 탈출 알고리즘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과제를 제출할 때 그 소스 코드와 그리고 설명을 하는 이제 그 과제지 그리고 동영상까지 모두 제출하라고 됐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파이썬 소스 코드를 직접 제출하는 과제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주차 때는 수학적 역량을 좀 묻는 과제가 나왔어요. 이때는 이제 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초등 과정인데 1차 방정식 중학교 때 나오긴 하는데 이제 1차 방정식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컴퓨터 문서 작업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엑셀에 대해서 이제 활용 능력을 묻는 문제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5주차 때는 이미지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머신러닝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작년도 선발과 올해 선발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도에는 6회 성교육이 진행이 됐었는데 코딩보다는 정보영재원이지만 수학 중심의 선발 과제가 나왔었어요. 뒤로 갈수록 수학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면은 올해는 이제 한 회차, 4회차 빼고는 전체적으로 코딩과 관련된 이제 깊이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회차와 4회차 문제를 제가 아이들이 푼 내용 좀 아이들이 그대로 푼 건 아니고요. 복원을 해서 좀 갖고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프, 이제 깊이 우선 탐색, 넓이 우선 탐색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있는데 아이들이 이 부분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여기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과제를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4회차 수학에 대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역량을 갖고 있는지 묻는 부분에서 이제 일단 문제는 선형회귀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선형회귀는 그 인공지능에서 이제 쓰게 되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서 전체적으로 값들이 있다면 평균 데이터는 어떻게 지나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한 줄 그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나가면서 아이들이 풀이 과정까지 같이 확인하는 과제였습니다. 자, 요즘에 가끔 유튜브 보다 보시면은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뭐 이런 단어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관련된 이제 그 문제라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그 평균을 구하고 또 m 값을 구하고 b 값을 구하고 또 이제 기울기 y로 시작하는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좀 이제 문제 해결을 한 걸 조금 확대해 봤고요. 자,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아이들이 초등 과제가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니까 조금 이제 수학적인 역량은 이제 그 진도보다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프트웨어 영재원 지원하신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은 지금 가장 관심 있으신 부분이 선교육 과정은 끝났고 자기소개서를 이제 작성할 타이밍이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자, 이제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양대와 다르게 문항에 들어가는 글자 수가 굉장히 적어요. 이제 적은데 이제 그 주제들은 이제 좀 거의 비슷한 부분은 있거든요. 1번 항목부터 이제 확인해 보시면
이제 본인이 사용한 소프트웨어 중에서 인상 깊었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좀 이제 좀 접근이 힘드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별게 아니거든요, 사실. 어머님들이 매일 사용하시는 카카오톡, 그리고 검색할 때 쓰시는 그 크롬이나 뭐 네이버 앱, 이런 것들 모두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아이들이 이제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게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써내려가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전공적 합성, 진로 역량에 대한 부분을 묻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본인이 몰입하였던 놀이 이제 설명하고, 그리고 왜 몰입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관심이 있어야지만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과제 집착력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과제 집착력에 대해서 좀 묻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하나 중요한 부분이 다른 이제 영재원과 다르게 그 독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원에 입학해서도 독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을 만큼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항목에선 이제 6개월간 읽은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 자, 이 부분은 책 선택, 그 인문소양 책도 좋지만 웬만하면은 소프트웨어와 관계된, 그리고 초등 수준에서 좀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도서를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세 번째, 또 이제 책의 저자에게 하고 싶은 말, 질문, 그 이유를 쓰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와 함께 독서를 해나가시면서 이 안에서 좀 책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같이 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좀 이제 정리를 해나가시면서 좀 독서를 해보시면은 이제 자소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면은 자기소개서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자기 자신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의 역량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제 영재원 자기소개서다 보니까 영재적인 역량,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이제 잘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쓰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학생의 스토리가 좀 잘 드러날 수 있는 자기소개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 주제가 있다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영재원이라는 큰 틀에서 아이들이 코딩을 해보고, 코딩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막혔을 때 뭐 유튜브를 찾아본다든지 책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구글 검색을 했다든지 이런 해결 방법들, 이 방법을 가지고 또 어떻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이 스토리를 자기소개서 안에 녹여낼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좀 이제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항목이 서울교대 영재원 교육 목표에 좀 맞아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서울교대 영재원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말씀드렸던 창의, 인성, 사회적 배려, 핵심 역량, 융합사고, 이 키워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이제 작성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영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교육청 영재원은 각 지역 교육청별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강남 서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지원을 받고 있고요. 6학년에 올라가서 영재원 수업을 듣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청 영재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영재원 선발이 끝난 이후에 그때서 이제 선발이 시작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융합정보 같은 경우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사실은 지필평가죠.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70점을 이제 평가받게 되고, 나머지 10점은 면접, 그리고 20점은 이제 그 추천 선생님이 체크리스트로 평가를 해주십니다. 이 체크리스트 안에서 같이 총 100점에서 20점이 환산돼서 이제 평가를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서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크게 세 가지 유형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어떤 흐름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지 순서도에 대한 이제 유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 언어 가지고 명령어라는 걸 넣게 되는데, 어떤 명령어를 넣어야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유형.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수학과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이 유형에서 파생돼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그 고려대 영재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한양대, 서울교대, 그리고 교육청 영재원까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제 더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추후에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또 상세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